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유천은 마약을 했고 거짓을 말한 것을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그냥 인정하고 형기만큼 있다가 나오면 당신을 자국시키란 말이. 한국에서 남자 아이돌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던 게 동방신기였어요. 춤과 군무 같은 걸로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부르는 다른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얼굴도 잘생긴 형님들이 노래도 또 겁나게 잘하니까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 생각했죠. 가수는 역시 노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승승장구 중인 다른 멤버들 JYJ와 동방신기가 분리가 됐지만 그 당시 그때 그 한류 스타를 전세계 곳곳에서 잊지 않고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이들은 지지 않는 태양일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궁전일 것이고 그저 신 같은 존재겠죠. 다른 멤버들은 여전히 왕자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때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의 여심을 흔들었던 5명의 멤버 중 오직 1명만이 끊임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데뷔 전 다모임 글 논란, 가이와의 관계 논란, 팬에 대한 폭행 폭언 논란, 알몸 영상 아이돌 A씨 보도 관련 논란, 코디네이터 성희롱, 사회복무요원 판정과 흡연 논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팬미팅 논란, 사회복무 근무 태만 논란, 성폭행, 성매매 논란 및 유흥업소 출입, 팬 선물을 향해 버려 논란, 반려견에 물린 지인 7년 만에 고소, 황하나와 공무원 마약 투약 사건, 태국 방콕 유료 팬미팅 논란, 수많은 논란 중 2019년 4월 23일부로 박유천을 돌아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넣은 그 사건, 황하나와 공무원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연예인이었던 박유천이 남양유업의 회장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여러 차례로 마약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4일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죠. 체포된 황하나가 2015년 이후 마약을 끊으려고 했지만 연예인 A씨에게 권유를 받았고 A씨가 자고 있을 때 억지로 투약했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사건은 시작돼요. 여론을 의식했는지 박유천은 4월 10일 스스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은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 A씨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대대적으로 자진의 기자회견할 정도라면 정말 억울한 일일 것이다 라는 동정 여론도 형성됐었어요. 네티즌들은 박유천도 공범일 거라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상황 진행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마저 흘렀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유천은 마약을 했고 거짓을 말한 것을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그냥 인정하고 형기만큼 있다가 나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연예계의 완전 퇴출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잖아요. 대체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 국가수의 양성 결과 통보 이후 대중들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들과 아니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의문은 하나였어요. 이토록 금방 밝혀질 일이었는데 도대체 박유천이 마약을 해놓고 결백하다는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본래 경찰은 박유천이 기자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4월 8일 이미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박유천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죠. 공개적으로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박유천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반려하고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하게 된 거죠.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마약 등 혐의가 있게 되면 주력으로 활동해야 하는 일본 쪽 수익이 막히는 상황이라 그렇게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해요. 일단 탈색 등 사전에 했던 행동들을 볼 때 마약을 투약한 다음 걸리지 않게 조치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먹힐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걸리면 연예계 생명이 끝나고 운 좋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론을 잡기 위해 강력하게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시 박유천은 경찰의 체포로 일본 쪽 활동이 중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법원의 체포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인터뷰를 급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유천은 증거인멸과 여론몰이로 충분히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인터뷰는 역으로 경찰이 박유천의 의도를 눈치채게 만들었고 이후 박유천의 수법을 간파한 경찰들은 증거인멸이 다 끝나기 전에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박유천의 다리털을 채취하며 마약 복용의 증거를 잡은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유천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멍청한 무리수를 남발하다가 스스로 자폭한 셈이에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던 제모와 염색에 어설픈 변명을 덧붙였고 기자회견 이후로도 경찰 조사와 구속영장 심사까지도 가장된 미소로 기자들을 상대하며 당당한 척 연기를 했고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계기가 되었죠. 재판에서도 감형을 받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하게 된 셈이에요. 특히 국가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궤변을 늘어놓으며 버텼고, 이후 정황을 보면 자신의 변호사에게까지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버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변호사마저 참지 못해 사임하면서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박유천은 가족에게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빡빡 우기면서 벽에 머리를 찢는 등 자해 퍼포먼스까지 펼쳤다고 하는데요. 저는 마약 등 불법 약물이 연예인들이 타겟 수사가 되는 부분에는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유천은 마약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백하다는 것을 명예에 걸고 맹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말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중의 심리와 극성 팬덤을 결집시켜서 경찰이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그를 두 번 다시 브라운관에서는 보지 못하게 할 크나큰 과오였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동방신기의 노래를 듣고 일본에 있을 당시 동방신기가 있어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뿌듯했고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이번 달 25일날 태국에서 유료 팬미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을 자극시킬 한마디.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